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스윙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스윙 이론에 대해 분석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목마른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스윙 이론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고 어떤 계열의 스윙을 해야 스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반복 시청하시면 곧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문을 분류할 때 이름을 명명합니다. 심리학을 예로 들면 행동주의,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인지심리학, 진화심리학, 생물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부정되며 발전하면서 분화되고 관점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스윙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올바른 스윙 지침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이전 이론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이 보완, 수정되기도 하고 더 발전된 새로운 스윙 이론이 출현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골프 이론에서 단 한 가지 채를 들었다 놓아라는 지침 말고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치기 편한 대로 쳐라. 모두에게 동일한 스윙 이론은 없다. 또는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 잘 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로 클래식 스윙과 모던 스윙, 원플레인 스윙과 투플레인 스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공을 가장 자연스럽게 치는 방법은 클래식 스윙이죠. 50년대 당시에는 골프 이론책도 없었고 자기 스윙을 볼 수 있는 카메라나 스윙을 분석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바 편한 대로 치면서 실력을 발전시키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채를 높게 들어 오버스윙에 투플레인 스윙을 했습니다. 백스윙에서 왼발 뒤꿈치가 들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많이 합니다. 월츠를 추듯 리드미컬합니다. 샘 스니드나 하베페닉이 그랬죠. 그러다 지독한 연습벌레 베노건에 판유리 스윙이 출현하여 모던 스윙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백스윙에서 스윙 궤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원플레인 스윙의 모범입니다. 클래식 스윙과 모던 스윙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스윙 플레인이라는 개념 등장으로 클래식 스윙은 투플레인 스윙, 모던 스윙은 원플레인 스윙으로 대체되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스윙 탑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스윙법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플레인 스윙은 체중 이동을 잘해야 하고 다운스윙에서 오른 팔꿈치의 수직 낙하가 중요시됩니다. 수직 낙하 시간을 벌어야 하므로 지긋한 리듬이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원플레인 스윙은 수직 낙하가 짧기 때문에 전환이 짧습니다. 올라갔다 곧바로 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 편이므로 지나치게 원플레인 스윙 요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던 스윙에서 말하듯 제자리에서 돌아서 쳐야 한다거나 오버스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죠. 이미 몸은 투플레인 스윙을 하는데 원플레인 스윙 요소를 고집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머리가 움직이며 오버스윙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기에게 적합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유연성, 가동성, 신체적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던 스윙에서 강조하는 제자리 회전 원칙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론은 스윙 플레인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클럽이 지나다니는 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것은 골프 스윙 이론의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인이란 클럽이 지나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클럽이 어떻게 지나다녀야 스윙을 잘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이론들이 나타났습니다. 호머 켈리는 스윙 중에 왼팔과 샤프트가 항상 일직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왼팔 전체 대신 왼팔뚝이 샤프트와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는 수정이론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스윙을 3대 원칙, 즉 목표와 직각으로 페이스 중앙으로 쳐야 하고 인사이드로 쳐야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스윙 플레인론자들은 스윙 위치를 8단계로 구분하여 손과 팔, 클럽의 위치를 분석합니다. 1. 어드레스, 2. 백스윙에서 샤프트가 지면의 수평, 3. 왼팔이 지면과 수평, 4. 백탑, 5. 다운스윙 시 왼팔이 지면과 수평, 6.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 7. 임팩트, 8. 팔로스로 구분합니다. 스윙 중에 그립 끝이 가급적 타기나인을 가리켜야 하고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일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스윙 플레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다운스윙에서 그립 끝이 공을 가리켜야 잘 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윙 플레인을 지켜야 스윙을 일관적이고 반복 가능하여 정확한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스윙 이론의 중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윙의 어느 단계에서
신체별 위치와 각도와 운동량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어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스윙 플레인에 개의치 않는 유명 프로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부상이나 신체 특성 때문에 변형해서 스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허리 부상 때문에 부치아몬에서 행크 헤이니로 스윙 코치를 바꾸면서 백탑에서 스윙 플레인을 벗어나는 레이드 오프로 변경했습니다. 레이드 오프란 백탑에서 샤프트가 뒤로 아래로 처지며 스윙 플레인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변형 스윙 플레인론 얘기입니다. 스윙 플레인을 지키지 말고 변형시키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출현합니다. 그래야 스윙하기 쉽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백스윙 초기에 빨리 코킹하라는 션폴리가 있는가 하면 아웃으로 들어서 샬로잉에서 치라는 리드 베터의 A 스윙이 나타났습니다. 닉팔도 이래 요즘도 많은 프로들이 이 이론을 따라하고 있죠. 한편으로 임팩트에서 클럽 페이스를 목표와 직각이 되게 효율적으로 닿는 이론들이 나타납니다. 백탑에서 왼손목을 오토바이 핸들을 돌리듯 손등 쪽으로 둥글게 해야 공을 정확히 칠 수 있다는 오토바이 스킬이 있습니다. 졸람이 그렇습니다. 반면 슬롯 지점에서 왼손목을 보우잉하라는 트위스트 어웨이 스킬이 있는가 하면 공을 치러 들어가는 릴리스 구간에서 오른 팔뚝을 내전하여 공을 치라는 말라스카 이론이 나타났는데, 이 이론의 특징은 다른 스윙 플레인론자들은 왼팔과 왼손목을 위주로 플레인을 설명하는 것과 반대로 오른팔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즉 다운스윙에서 오른팔뚝을 외전해야 한다는 것이 정통이론인데, 말라스카는 반대로 내전에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말라스카식으로 공을 치는 프로가 여럿 있는 걸 보면 사람에 따라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윙 플레인을 변형해야 한다는 이론은 필연적으로 샬로잉이나 폴백이라는 스킬을 개발했습니다. 백스윙에서 바깥으로 들어서 샬로잉해야 팔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 백스윙 초기에 얼리 코킹을 해서 바디턴으로 백스윙을 하라는 주장, 다운스윙 초기에 왼손을 말아줘야 한다는 주장, 이런 이론들은 모두 각고의 연습을 통해 익혀야 하는 인위적인 동작입니다. 다운스윙 마지막 6구간에서 손의 진행을 대단히 빨리 하지 않으면 클럽 페이스를 닫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백탑이나 다운스윙 중에 왼손을 보우잉하여 클럽 페이스를 일찍 닫았다 해도 동시에 클럽이 뒤로 처지는 현상, 즉 앵귤레이션 때문이죠. 순발력이 있어야만 공을 똑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왼손목을 보우잉해서 일찍 클럽 페이스를 닫았다고 다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투어 프로들 대부분은 스윙 플레인을 지켜서 스윙하는 편입니다. 어떤 특별하다는 이론은 반드시 스윙 플레인의 변형을 시도하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형 이론이든 대부분 여러분에게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실험해본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스윙 플레인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슬롯 지점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는 진맥린 이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스윙을 가파르게 하든 낮게 등 쪽으로 하든 코킹을 빨리 하든 플레인을 지켜서 표준적으로 하든 다운스윙에서 드디어 공을 치러 들어가는 시작점 슬롯 지점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공을 정확히 잘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백스윙이 어떻든 유명 프로들의 슬롯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슬롯이라는 개념은 빠진코 슬롯 머신을 당길 때 코인이 쏟아지는 경우 잡아당기는 손잡이가 딱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겨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면 살짝 걸렸다가 비로소 당겨집니다. 골프 스윙에서도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하는 중 어느 순간에 딱 걸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부터 비로소 발사를 하게 되므로 그 지점이 일정해야 정확히 칠 수 있습니다. 슬롯을 느끼는 시간은 하체 슬라이딩이나 회전이 멈추는 그 순간입니다. 슬롯 지점 전에 상체가 덤비면 상하체가 반대로 꼬인 엑스팩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맥리는 백스윙에 따라 스윙 방법은 달라야 하지만 슬롯 지점은 일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기계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노란 책 더 골핑 머신의 저자 호머 켈리는 보잉사에서 근무했던 물리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남짓에 걸쳐 골프를 연구했는데 골프 동작을 다면 기하학으로 풀이했습니다. 면, 선, 각도로 풀이한 것인데 골프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요. 4개의 축전지, 즉 포PA, 4개의 압력점, 포PP, 다운스윙에서의 파워 어셈블링, 임팩트 때의 플라잉 웨지 개념 등 현대의 골프 교습에서 자주 인용하는 탁월한 개념과 원리를 담았습니다. 특히 골프 스윙에서의 원심력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만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인체의 작동 원리나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생소하고 난해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여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켈리는 스윙 요소에는 24가지가 있고
각 요소마다 기본형이 있고 여러 변형이 있어서 골프공을 치는 방법을 조합하면 무려 446조 4천억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골프를 최고로 잘 친다는 말은 446조 조합 중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스윙 패턴 조합을 찾았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스윙 패턴이 절대적으로 항상 옳거나 베스트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치려면 실험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험정신은 혁신해야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골프는 몽상과 의욕, 의지, 삼박자가 요구되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5번째, 물리학파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리학이란 물체가 움직이는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골프 스윙을 잘하려면 물리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즉 거시 세계에서의 골프 스윙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고전 물리학은 뉴턴의 운동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자면, 관성의 법칙이란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동원하여 설명하면 편리합니다. 어드레스에서 움직이지 않는 클럽 헤드를 오른쪽으로 쉽게 움직이려면 반대쪽 왼쪽으로 움직여주면 쉽게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른 무릎을 안쪽으로 차거나 손뭉치를 왼쪽으로 살짝 밀거나 왼손목을 돌리기도 합니다. 백스윙에서 오른쪽 위로 한번 달리기 시작하는 클럽은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때 어깨를 계속 감거나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잠깐 왼쪽 허리를 왼쪽으로 턴해주면 백탑 완성이 더 쉽습니다. 공을 치러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를 등 쪽으로 잡아 당겨야 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다거나, 임팩트 직전에 오른손을 휘돌리는 네거티브 토크라는 개념도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된다는 법칙입니다. 스윙 스피드를 올리는데 중요한 법칙입니다. 움직이는 클럽에 언제 힘을 가해야 스윙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로 백스윙하여 방향 전환을 시작하자 즉시 힘을 가하고, 2차로 임팩트 직전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1차를 설명하자면, 자녀들의 그네를 크게 밀어주려고 할 때 뒤로 올랐다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힘을 가해야 멀리 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는 멀리 치려면 오른팔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운스윙에서 왼팔이 주로 당기고 오른팔로 힘을 가해 가속해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게 될 회전론자는 1차와 2차 발사라는 개념으로 가속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지면 발력론자들이 강조합니다. 땅을 세게 밟을수록 더 큰 힘을 얻어서 멀리 칠 수 있습니다. 스윙을 잘 하려면 지면 발력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 장타자 중에 양발을 공중부양하면서 치는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체구가 크지 않는 저스틴 토마스가 대표적입니다. 무중력 상태에 몸이 떠 있다면 아무리 근육질이어도 옆 사람을 때릴 수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앞발로 땅을 세게 박차지 않고서는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 역시 앞발로 땅을 세게 밟지 않고서는 강슛을 날릴 수 없습니다. 멀리 뛰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지면 발력을 측정하는 압력 플레이트가 개발되어 스윙 중 압력점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체중의 무게중심점과 압력점이라는 개념인데, 스윙 중 체중이동과 압력점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백스윙에서 무게중심은 오른발 쪽으로 이동해도 땅을 누르는 압력점은 왼발 쪽에 남아야 하고, 다운스윙에서 무게중심은 체중은 왼쪽으로 건너가지만 압력점은 오른발로 넘어와야 한다는 주장이죠. 힙 클리어링 스타일에 따라 오른쪽 힙 스타일인 경우에만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무게중심 이동과 압력점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통찰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택 앤 틸트 스윙에서는 왼발의 무게중심과 압력점이 일치하고, 왼쪽 힙 중앙 클리어링의 경우에도 무게중심과 압력점이 같습니다. 한편 체중이동이란 오른쪽, 왼쪽, 다시 말해 좌우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발바닥 앞뒤로도 이동해야 한다는 스테이플 이론이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왼발 볼 부분의 체중이 왼발 앞쪽, 오른발 앞쪽으로 넘어가며 백스윙하고, 오른발 입쪽에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백스윙을 완성하고, 오른발 뒤꿈치에 다다르자마자 왼발 앞쪽과 오른발 앞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는 전환 동작을 거쳐 왼발 앞쪽에 체중이 넘어오면서 임팩트한 후 뒤꿈치 쪽으로 넘어가면 팔로우와 피니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호치키스 알이 거꾸로 된 디귿자 모양으로 체중이 이동해야 스윙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바닥 앞뒤로 체중 이동의 간격이 큰 경우는 장타자이고 짧은 경우는 교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윙을 잘 하려면 순서를 지켜서 양발 앞뒤로 체중을 잘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스윙에서 오른발 앞쪽에 체중을 오래 두면 백스윙을 낮고 길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임팩트하고 왼발 앞쪽에 체중을 오래 두어야 낮고 길게 채를 던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통찰은 백스윙 탑에서 반드시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을 두어야 하고, 피니시에서는 왼발 뒤꿈치 바깥으로 체중이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면 발력에는 단순히 땅을 박차는 수직력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물리력으로 스윙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전단력과 접선력입니다. 전단력이란 가위로 헝겊을 자를 때 서로 정반대로 평행으로 힘을 가하면 헝겊이 쉽게 잘라지듯이 스윙 중에도 이 전단력을 이용하면 더 힘찬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 중간에 오른발 앞쪽으로 넘어오는 압력을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발바닥을 긁으면 바깥쪽으로 내달리는 클럽과 평행하지만 정반대로 작용하는 전단력 때문에 원심력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 접선력을 크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선력이란 경사진 나무판 위에 신발을 올려놓으면 어느 경사까지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신발 바닥과 나무판의 마찰력이 신발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접선력이 왼 발바닥으로 발바닥 아래에 단단한 호두가 있다고 상상하고 호두를 으깨듯이 임팩트하라고 말하는 것은 접선력을 최대로 이용하라는 말이죠. 스윙의 3대 요소는 체중이동, 지면발력, 회전력, 즉 토크입니다. 지면발력을 중요시하는 지면반영론자들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만 스윙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롭게 잘 실행해야 스윙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골퍼마다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로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면발력론의 최대 단점은 배치기에 있습니다. 주말 골퍼의 90% 이상이 배치기를 합니다. 다운스윙 단계에서 너무 빨리 땅을 밟아서 지면반력을 이용하여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배치기를 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 회전론 얘기입니다. 잠깐 상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스윙 이론은 다른 스윙 이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회전론자라고 해서 체중이동이나 지면반력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스윙 플레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스윙을 잘 하려면 토크를 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회전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회전이 스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풍조는 타이거 우즈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골프 스윙 동작은 늘리고, 펴고, 돌리고, 비틀고, 굽히는 여러 동작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중 회전이 중요하다는 것이 회전론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회전한다는 것은 돌린다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백스윙에서는 턴, 다운스윙에서는 롤이라고 표현합니다. 돌린다는 의미와 비튼다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튼다는 말이 주는 느낌이 돌린다, 회전한다는 느낌보다 골프 스윙에는 더 적합합니다. 백스윙에서 비틀어서 생성된 회전력을 잘 이용해야 훌륭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력이란 동축으로 같은 힘이 가해질 때 나타나는 힘을 말합니다.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축으로, 오른쪽에서도 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야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즉, 백스윙에서 왼쪽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왼쪽으로 막아야 잘 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도 오른쪽은 왼쪽으로 밀고 왼쪽은 막는 느낌이 있어야 회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스윙을 잘 못한다는 말은 왼쪽 오른쪽의 힘이 동축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해지도록 스윙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함께 다 돌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회전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전력은 주로 몸통 회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몸통 회전을 발생시키는 주동자가 어느 부위인가를 가지고 골프업계에서는 현재 논쟁이 치열합니다. 척추가 주로 몸통 회전을 주동한다는 주장과 힙근육들이 주동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쟁에는 주로 해부학에 정통한 의사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척추가 주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반신이 없는 사람도 척추를 이용하여 몸을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예를 듭니다. 척추가 몸통 회전을 주동한다는 내용은 요추전만과 흉추의 오른쪽 기울기가 몸통을 주동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허리 쪽에 있는 5개의 요추뼈는 앞뒤로 신전과 굴곡, 전체 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만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곧 2부에서 뵙겠습니다.